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수를 크게 쳐주신 저와 함께할 역전의 용사들.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좀 그랬는데 옆에 아우 너무 화려해요. 기분이 네. 확 풀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념 미시 방송인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요? 아니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분 좋죠. 마음이 그냥 예. 편안해지고. 옷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시사 방송하면 저 같은 옷 안 입잖아요. 근데 아니야. 제 옷장에 이런 옷밖에 없거든요. 너무 여러분 좋아요. 이해해 너무 주시기 좋아.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흐뭇해 하시잖아요. 네. 잘 오셨어요. 예, 잘 어울리세요. 잘 그 옆에 당찬 변호사,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비 와서 좋으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좀 기분이 좀 그랬다. 기분이? 비 와서. 그랬는데 네. 이 옷을 보니까 보니까 좋다고?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새벽에 대구를 내려갔다 오는데 연습회 때문에 네. 6시에 우리 화장실 안에 드레스룸이 여기 있어요. 화장실하고 드레스룸인데 거기서 물이 물이 새?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옷으로. 내가 지금 미쳐 죽는 줄 알았어. 어떻게요? 아니 그래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기를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받쳐놓고 나는 기차를 타러 갔지. 그래놓고 또 우산을 거의 놔두고 오고 막 그랬는데 오늘 많이 힘드셨구나.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오늘 그렇게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요. 예.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 오늘 놀랍더라도 참 참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좋은 소식들, 알겠습니다. 많이 재미있는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제 옆에 김종대가 썰면 무섭게 썰린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중국집엔 울면, 분식집에는 쫄면, 김종대는 썰면. 오. 근데 초분 단위로 썬다. 초분 단위로 센티메터 단위로 센티메터 썬다. 단위로. 썰어드리는데 예.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 복수의 여성들과 있을 때 중요한 처세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요? 특별히 한 여성한테 아부하면 안 된다. 왜? 나머지가 다 적이 되더라. 진짜요? 예. 오늘 적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래서 조심하자. 계속 스스로한테 이제 외치고 네. 있습니다. 저희 셋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누구를 칭찬하시든 기분이 안 아니 나쁜데. 그거 아니에요. 아빠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아니. 이거 너무 아이, 어려운 뭐, 질문이야. 그거 어렵잖아. 뭐 아빠 힘내세요. 삼공주가 이렇게 딱 하면 나는 그냥 녹죠. 오늘 두 분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네. 든든하고 저도요.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네, 약간 네. 제 분량은 줄어들겠지만 괜찮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내일 중요한 청문회가 열리죠. 예. 윤석열 탄핵 청원 청문회. 아, 또 내일이요? 열리는데 네. 그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에서 하도 뭐 위법 위헌 이런 주장이 많으니까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 권한이다. 이거 억지 주장하지 마라라고 아주 딱 잘라서 얘기를 하네요. 네, 이 얘기부터 그렇습니다.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뭐 청문회라는 게 사실 국회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주된 통로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게 정쟁의 산물로 되지만 미국 보십시오. 상임위 청문회, 소위원회 청문회, 허구한 날 청문회, 아니 청문회 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지금 자꾸 연다는 자체를 이제 죄악시하고 또 이걸 갖다 문제 삼고 심지어 출석 요구서도 안 받는 상황이고 수령 거부하고 또 무더기로 이번에 불출석 통보서 사유서를 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열리는 자체가 내일 큰 하나의 이벤트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입니다. 그럼 누가 누굴 나오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증인이랑 증인이 특권을 있죠. 네, 46명을 46명, 해놨잖아요. 맞아. 네, 그랬는데 아마 안 나오려고 지금 다들 왜냐면 참석해서 말린다. 내가 말려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저는 이거 같아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국회에서 할 수 있었던 권한 행사를 전혀 안 했던 그게 야 이런 권한이 국회에 있었어? 나는 전혀 몰랐네. 아니 나도 국회의원을 그쵸? 했지만은 그럼 몰랐던 게 나오죠.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정말 신선하고 야 이 사람들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예컨대 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은
누가 청원 사이트에다가 그거 할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분이 누군지 뭐 물론 나오지만 어쨌든 그걸 매개로 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게 많으니 네. 이것을 국회에서 그럼 받아서 어차피 5만 명 이상이면 받아야 되니까 5만 명이나.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이면 받아서 네. 해야 되잖아요. 하루 만에 그 5만 제도를 그렇게 활용을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열게 만들고 아. 또 지난번에 체제방집권 관련해서도 입법 청문회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밝혀진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난 위헌 위법이란 말이 왜 나온지 전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이렇게까지 아주 꼼꼼하게 우리들이 이런 권한 가지고 잘해볼게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처음 봤거든요. 아니, 이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히 처음입니다. 멋져요. 그런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바뀐 문화인데 너무 멋져요. 옛날에 이전에 이 청원 제도는 소개 의원이 없으면 청원 접수가 안 됐어요. 그랬죠. 소개 의원이 뭐예요? 의원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청원에. 그러니까 대표 의원이 그러니까 청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개 의원을 일단 섭외해야 되고 네. 그거 없으면 10만 명, 100만 명이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청원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의원이 아니라도. 국민의 직접 청원 제도가 있었다는 게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에 굉장히 돋보이는 성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도입이 된 건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그다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이게 제도의 힘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했던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겼던 건데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네, 네. 저기 박근혜 대통령 말기. 아 그때 생긴 거예요? 그때 19대 하도 싸우니까 맨날 동물국회 그러면서 하도 그냥 난타전하고 이런 거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도 동물국회예요? 지금은 아니 이거는 이 정도는 저기 뭐 그리고 패스트 트랙 때 빠루가 나왔다 어쨌다 그러지 그건 약한 옛날엔 거예요. 진짜 난투극이었어요. 아 그래 막 진짜 맞아, 싸우고 그래가지고 진짜 광고에도 난투극이고 나왔잖아, 예. 국회의원들이. 예 그랬는데 그나마 이 정도 그다음에 옛날에 의장석을 다 점령했는데 지금은 그건 못 하잖아. 의장석 국회 위에 의장석 올라가기는 하잖아요. 거길 다 치고 들어가고 올라가서 막 뒤에서 뭐라고 얘기는 하잖아. 거기서 막 의장 못하게 막고 뭐 이러는데 방망이 못 치게 지금은 하고. 대부분 거기까지 가는 게 문제지 가기만 하면 어떤 경우든 의사진행 다 하고 네. 예, 이렇게 해서 좋아진 게 많아요. 그렇네요.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요, 이거. 아 그래요? 민주당의 업적이 아니라. 있어야죠. 그때 거기서 저 한나라당이 발의한 거라고. 아 이게요? 아. 오. 근데 왜 그랬느냐? 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는 줄 알았어. 그때 200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거대 야당 등장하기 전에 서둘러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네. 근데 자기들이 이겼어. 아 그 선거를.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게 됐구나. 선진화법이 돼버린 건데 네. 에이씨 괜히 통과시켰네. 자기들이 거의 그렇죠. 주도해서 했는데. 그렇죠. 이래서 웃긴 법이요 이게. 잘 굉장히 됐네. 웃기게 나왔는데 오히려 그 웃긴 법이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가일층 높였고 그게 내일 청문회까지 내일 청문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게. 근데 증인들이 네. 다 불출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청문회가 진행이 될지 다 불출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중요 증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 되는 네.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거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뭐 할 때 화면도 맞아요. 나왔습니다마는 수령 거부를 해버리잖아요 국회에서. 그건 이제 그래서- 김건희 여사 때문에.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거부하는 지금 그 화면 장면을 많이 띄워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뭘 거부하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걸 여행 갔을 때 요구서를 떨어진 아 이 청문회에 나와라 하는 요구서를 수령을 거부했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네, 경호처 네. 직원들이 경호처 안내실에 직원. 못 오게 네. 막고 있는 그걸 장면이에요. 안 받으니까 바닥에다 던져놓고 이거 받으세요 하고 갔더니 이걸 바닥에 던져버리고 이제 그냥 안 되는 그냥 바뀌면 경호처 직원이 받아서 전달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근데 한다니까. 그래야 그것도 안 되는데. 한다고요? 왜냐면 수령을 해버리게 되면 아 나와요. 자기네들이 이제 아니 물론 뭐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은 또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비난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수령을 안 받아버리면 네. 못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안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그날 전현희 의원이 저렇게 아주 어머나. 너무너무 힘을 쓰고 막 온몸이 뭐 아프다 그러면서 여기 스픽스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잠깐 뵀는데 네. 저렇게 그 땅에다 던져도 이미 우리는 접수를 했고 전달했다. 네, 이거는. 전달했고 여러 가지 통로로 이것을 받게 하는 어떤 그 뭐가 있는데 네. 그래서 받았다. 근데 지금 정진석 그 저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런 분들은
수령을 거부 근데 받았다는 건 했기 이제 때문에. 이쪽 주장이고 이쪽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은 또 저쪽 국힘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는 거고. 뭐 우리는 안 받았다. 거부했으니까 요거 뭐 안 가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또 고발하고 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참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보는 거죠. 아니 대통령실에 민원실이나 안내실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요?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벌어져야 되는데 아예 그 한참 전에 아예 그 들어오는 길에서 거기서부터 처단한 막아버리는구나.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대통령실이 있으면은 딱 대통령실을 정면에 보고 오른쪽에 오르막길이 있고 네. 거기로 올라가면 안내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오르막길에서 막은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기가 길이, 거기 길이 오르막길이니까 험하니까 밀고 넘어지고. 밀치면 되게 넘어지지. 피곤해 오르막길인데다가. 그래가지고 시민 하나가 막 바닥에 막 그냥 주저앉고 널널해지고. 그걸 권승희 간사가 이렇게 종이로 부채질을 해주고 막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쨌든지간에 줬는데 그걸 땅바닥에 탁 누가 던진 거예요? 경호실. 경호처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그 당사자가 사실 이제 받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에 준하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만약에 그걸 받아놓고 청문회 안 나가게 되면 국회 증감정법이라고 있거든요. 증인감정법. 네. 이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주요 인사들은 안 받아야 돼. 이걸 받아버리는 순간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거부하게 처벌을- 되니까. 아,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안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이건 사실 법적으로 따져보게 되면은 아까 말하는 그 당사자나 당사자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더 안 받았다고 할 것이 좀 높긴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그 송달 네, 뭐 송달. 이 저기 우리 법원에서 한번 이렇게 다툼을 해보면 특별 송달 많이 보셔가지고 다 아시네.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특별 송달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보냈는데 안 받으면, 네, 안 받으면 밤에 보내거나 밤에도 보내고 뭐 휴일에도 보내고. 또 뭐지 거기다 그 법원에다가 그냥 그건 공시송달이고, 공시해서 그건 나중에. 또 받고 근데 그 상대방이 회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친척이라든지 뭐 하여튼 연결이 되는 사람이 받기만 하면 그건 송달된 근데 걸로 그게 또 치는 이제 거잖아요. 한 주민등록장 같은 거주지에 사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받으면 받은 걸로 또 치는데 일터에서 받은 거죠. 일터. 근데 일터에 이제 또 직원 이런 사람들 받은 걸로 쳐요. 예를 들면 카드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걸 받은 걸로 쳐요. 근데 법원에서 보낸 등기는 거의 본인 수령이라고 또 이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라 뭐 직장인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 받으면 또 안 돼. 그러니까 송달이 안 된 걸로 봐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럼 나올 수 있는 사람 중에 눈여겨볼 만한 증인이 있나요? 어유 누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김건희 아니, 근데 여사, 최은순 일단은 그분이 나올 취재 거고. 아니 그거는 19일 청문회가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26일 날 또 네. 열리는 그때 청문회고 내일 날 하는 청문회는 최혜병 그래서 이종섭이 나오냐 안 나오냐. 네, 맞아요. 최병이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그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가 이 사람 나와요? 처음에는 나 청문회 나가겠다. 나간다. 공수처도 가겠다. 이래고 아주 뭐 오만 불손 당당하기 그지 없었거든요. VIP 김건희가 맞다. 뭐 맞아요. 이러면서 JTBC. 그랬는데 어제 그저께쯤인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 불출석 사유서를 바뀌었어요. 내면서 꼬랑지를 딱 내리고 싹 잠적을 해. 이유가 뭐죠? 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래요? 그 어디? 김규환 변호사가 네. JTBC에 얘기하면 저기 아, 인터뷰를 김규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사가 이종호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고 이종호가 터트리면 큰일 나는 게 너무 그건 송씨 많겠지.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송씨 관련해서 얘기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송씨랑 얘기를 해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저 용산에서 대통령에서 이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관계성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진술들을 이제 많이 했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종호 씨는 자기는 나오면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해버린 것 같고 이 대통령실에서도 못 나가게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지 그게 그 안 나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유를 그렇죠. 냈냐 말이죠. 글쎄 그거까지는 아직 자세히 심심미약 언론에서는 안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니까 냈다.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또 고발 들어가거나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근데 이종섭 씨 아마 다음 순서가 이종섭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거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도 펼쳐요. 이번 청문회가 불법이라서 그 김재원 변호사라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선서를 이제 거부하니까 제대로 답변할 기회도 안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를 모욕하고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는 것 뿐이지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너무 하나도 보장해주지 않고 모욕하더라. 특히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 이러면서 이런데 우리는 안 간다. 근데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번에 그렇게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적법성의 의문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박정훈 대령 측을 참고인으로 부른 거하고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이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죠? 짜증나게 그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서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얘기한 그것과 또 피고인 박정훈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의 개입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도 국회는 얼마든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증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판의 판결에 중요한 어떤 그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든지 형량에 영향을 준다든지 할 때는 뭐 또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도 돼 있고 그런데 일단은 청문회 자체를 그거는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청문회를 보는 시각이 정파적으로 갈려 있기 때문이에요. 한쪽은 청문회를 원천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적법한 국회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이 기준으로 갈려 나가는 거예요, 현재. 근데 지금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옛날 같으면 의원님 네. 이런 뭐 탄핵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막 역풍 같은 거 네. 막 이런 게 불고 막 그냥 논란이 있고 국정 논란이 혼란 있고 막 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빨리 안 해서 이상하다. 문제죠. 탄핵 청문회를 빨리 안 해서 국민들이 문제인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기 뭐냐 하면은 네, 이게 옛날에 어떤 책임 정치라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국가는 하나의 어떤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국정은 안정돼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어떤 계속되는 국가의 기능이란 게 있는 거니까 네. 탄핵은 그걸 중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절차와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 안정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어떤 그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는 시민들 같으면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뭔가 좀 적법하고 국가에 이때 책임 있게 국가의 어떤 그 사안을 다루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중도층 표심이란 말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형국은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무리하게 가면 역풍이 불 거다. 이 국가의 또 안정을 해치지 않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여론의 5% 미만이에요. 그러겠죠. 지금 5% 미만이고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중도층 표심은 아예 5% 미만 존재조차도 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사회 여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힘과 힘이 충돌하는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 투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협의에 의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절충해 가면서 이런 청문회나 뭐든 돼야 되지만 문제는 상대방이 그럴 상대가 못 된다는 거예요. 저쪽은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퇴로가 없어요. 지금 정치는. 어쨌든 저는 이게 이번에 역풍이 안 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당연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국민들이 처음에 탄핵 얘기 꺼내기를 어려워하고 사실은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차라리 탄핵이란 말이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촛불 집회 같은 걸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해봤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또 탄핵을 또 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신중하지 않은 마음이 더 많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우리는 뭐 맨날 대통령 탄핵만 시키는 사람이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조심조심 그래서 원래는 거기까지 안 가고 싶어가지고 대통령에게 많은 기회를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네, 그랬는데 맞아요. 국민들이 준 기회를
부인하고 대통령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맞아. 전부 다 날려먹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총선을 거치면서 민심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맞아요. 그랬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약간 꼼수 부리면서 야당하고 처음으로 야당 대표랑 한번 만나는 만났잖아요. 거, 그런 쇼 이벤트를 하면서 또 결과론적으로는 진정성 없게 우리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국민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고 이게 뭐가 바뀌니? 한덕수 국무총리 바뀐다더니 바뀌었나? 안 바뀌었잖아.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성이 없구나 해서 이제 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점점 탄핵 마일리지를 니네가 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최희병 특검법에 대해서 2번이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사람 수많은 국민의힘 사람들도 왔다 갔다 상황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안철수 의원도 이번에는 최희병 특검법 제외하면은 또 이번에는 반대표 던질 거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국회 청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이슈를 공개화, 공식화 시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 법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법사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요. 게다가 입법 청문회나 뭐 이번 청문회나 마찬가지로 나온 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자료들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다 거짓말했고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건데 우리를 정말 어리석게 바보로 보는구나. 여기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대로 된 이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해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서 니네들이 정말 뭘 잘못했는지 한번 제대로 공론화시켜서 따져보자. 네. 이거를 지금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그럼 봐요. 민주당이 오히려 안 하면 역풍을 맞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되는 많은 거예요. 여론이 원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 여론조사해 보면 다 그거- 국민 네. 차원은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이번 청문회의 어떤 절차적 측면도 있지만 청문회 자체의 정당성을 그 한껏 고조시킨 그렇죠. 새로운 뉴스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너무나 터졌습니다. 뭐죠?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기 지난번 입법 청문회 이후에 네. 판이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아, 뭐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최혜병이 외압설 맞아요. 이 있었고 두 번째 경로설. 아, 경로.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건 로비설로 진화할 거다 그랬는데 로비. 요즘 나오는 뉴스는 100%다 로비. 그래. 예, 그래가지고 드디어 그 하나의 서사가 완성돼 가고 있는데 네. 세 번째 로비에 관한 그 정황들이 너무나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그 파생되는 효과가 치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법사위가 저번 입법청문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크게 보면 5개 뉴스가 터졌습니다. 뭐죠? 네. 네. 첫 번째는 국방비서관, 당시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박정훈 대령 항명으로 입건하고 처리하는 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새롭게 별건으로 해도 충분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그렇죠. 아니,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대. 저기 뭐냐 참여했어요. 대책회의를 왔다고?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이건 재건 남용하니까 짓고 네. 그러던 터에 두 번째는 그 저 공수처에서 터졌는데 네. 공수처에 공익제보자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을 한 거죠. 진술을 받은 검사가 다름 아니라 이종호 그 블랙펄 인버스트먼트의 변호사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래요. 사태가 급반전하게 와. 이르고 제일 끔찍한.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어떤 그 이 공수처에 크게 실망한 공익제보자 김규현 씨가 네. 신상을 공개하고 직접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김규현과 권성동 이렇게 또 치고받고 있어요. 그렇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또 하나의 그걸 만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김규현 공익제보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네 번째 그 저기 쟁점이 등장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삼부토건 파문입니다. 삼부토건.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요? 이거 뭐예요? 삼부토건 파문인데 파문. 이거는 김규현 씨는 삼부토건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녹취록에 삼부토건 언급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삼부 이종호 체크해보고, 씨가 삼부 체크해보고. 그거 이제 그 카톡. 카톡방에서 카톡에.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삼부토관이. 네, 거기 뭐 지분 이렇게 팔고 사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게 삼부토건이 관련자 얘기도 작년에 어떤 그 우리가 보기엔 정권의 특혜로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의 5배 그 주가 폭등 네. 이런 것들의 어떤 비정상적인 주가 이동이 그때가 삼부토건 경영주가 바뀐 직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종호 씨가 가담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라임 사태,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급등에 연결된. 모두 동일 인물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종호가? 진짜요? 거기에 삼부토건이 또 거기에 라임 사태에 깊이 연루돼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삼부토건에서 전부 한패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선수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 프로다. 이게 이제 근데 사실은 여론에는 이 건이 더 지금 사실 삼부토건이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네. 그하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삼부토건의 그 후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었는데 네. 그 사람을 대법원 재판하는 도중에도 넉 달 동안 동부지법에 안 보내고 구치소 서울구치소에서 4개월 동안 독방에 있게 만들면서 네. 그거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라임 사태에 참고인으로 너를 넣어줄게. 그래. 이게 법무부하고 연결된 그런 로비였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 알겠지만 말씀하셨지만 도이치모터스랑 삼부토건이랑 이게 전부 다 누가 관련돼 라임 있어요? 사태라. 라임 사태까지는 여기서 사실 김건희 여사는 안 들어가 있긴 한데 네. 지금 사실은 삼부토건에도 김건희 여사의 향취가 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이 분들 간의 그 끈끈한 관계가 이전에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 녹취록 속에서도 그러니까 뭐 녹취록에는 안 나오지만 김기현 변호사가 나의 뭐 들은 취지로는 이러이러하다라면서 설명한 게 이제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게 자,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좀 이게 해주세요. 네 번째고 아. 근데 이 한 건 한 건이 지금 다 다 충격적인데 너무 중요하죠. 충격적이지. 예, 5번째로 또 하나의 파생된 게 이게 언론의 단독 보도로 어제부터 나오는 게 네. 영등포 경찰서와 인천 세관의 수상한 관계. 그 그러니까. 조 경찰 서울 경찰청에서 외압을 행사해서 인천 세관의 그 수사를 뺐다. 마약 수사에서. 이랬는데 이거는 경찰판 임성근 사건이다. 조경무가 아주 그래요. 똑같아. 전개가 예. 똑같아.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의 그 마약 팀장 하던 사람이 거꾸로 보복을 받아 좌천됐는데 기억경장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지금 압력을 행사한 서울경찰청에 그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네. 담당하는 기관도 같아지고 스토리도 똑같아. 맞아. 해병대 사건하고. 아니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이게 5번째. 이게 맞아요. 또 터졌고.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내일이나 네. 모레쯤부터 이제 나올 임성근 통화 기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허. 드디어 확보했어요? 오늘 나왔어요. 근데 아직 분석이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내일 이게 야, 청문회- 내일 진짜 청문회 밥상에 반찬이 6개가 6개네. 근데 이 영등포 경찰서랑 최혜병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네. 예,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엄청 재미있는 네. 얘기예요. 중간 광고를 좀 듣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게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이 6가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조근조근 네. 오늘 밤 새겠네. 썰어 봅니다. 네. 광고 주세요.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묻히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3초 만에 결정하고 비교해보세요. 예,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최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하실 때는 비교원이고요. 비교원. 365일 연중 무휴 상담이 가능하시고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말을 빨리 하시네. 빨리 듣고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자, 그러면 알려주시고. 우리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음. 우리도 또 그 정도는 주변에 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니? 네. 요 사건에 관해서 예. 어떻게 해서 영등포 경찰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녹취록에는 작년 8월에 나와 있는데 희미하게 나와요. 뭐 경무관 하나가 별 2개 달아야 된다. 누구 녹취록이에요? 이종호 녹취록에. 이종호 녹취록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때 언론 보도는 뭐냐면은 이종호 씨가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정황 뭐 이래 나갔는데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별 2개를 못 달았다고 치안감 승진이 안 됐어요. 치안감 승진. 그래서 뭐 그냥 그 정도 뉴스 이런 것도 로비했구나 하고 끝났어. 네. 근데 MBC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내막이 그게 아니야. 뭐예요 아니고 그러면? 이거야. 작년 5월부터 영등포 경찰서 마약팀이 중요한 수사를 하고 있었어. 마약을 인천 세관을 통해서 들어온 일당을 잡은 거야. 네. 그래가지고 취조를 하던 중에 주범이 놀라운 진술을 하는데 인천 세관에 협조자가 있었대. 그래서 무사히 통과됐다는 거야. 네. 예를 들어서 가방을 가지고 가면은 검색대가 있잖아. 네. 여기를 넣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검색대로 가지 말고 일로 가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편의를 봐줘서 무사히 갖고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 인천 세관에 잡아야지. 그랬다 이거지. 요 새끼들 다 잡아. 해가지고 인천 세관을 수사를 당연히 해야죠. 영등포 그리고- 경찰서에서 언론 보도 자료에 마약 일당 인천 세관하고 해가지고 보도 자료를 다 쓰고 언론 발표까지 이제 그러니까 덮치고 마약이 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였었어요.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때 반전이 일어나. 뭐요? 서울경찰청의 조모 경무관이 영등포 경찰서의 마약 팀장한테 전화를 하고 네. 또 그 보도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서장이나 뭐 영등포 경찰서에 압력을 넣어서 세관 얘긴 빼라. 말도 안 돼. 그러면 진짜요? 그렇게 하지 할 수 마라. 있는 직위에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네. 경무관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이제 네. 물론 안 되지. 누구도 안 되는 거지. 그때 뭐 생활치안 부장인가 그래 이 조모 경무관이. 네. 그래 관계가 없는 부서야. 네. 그랬는데 약간 한직으로 밀린 거죠 내부에서 사실은. 그랬는데 거기서 전화가 엉뚱한 사람이잖아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에 세관에 파견 나갔던 거기 인천 세관에 파견 나갔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서울경찰청으로 왔는데 자기가 봐주려고 압력을 넣은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열받잖아 이게.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돼. 이래가지고 개기다가 결국은 보도 자료에서는 빼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약 팀장이 열받은 거야. 이래가지고 네. 그 세관에 대해 가지고 지검에 남부지검인가에 영장 신청을 해요. 네. 그 세관 다 잡아들이고. 예. 근데 남부지검이 또 기각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뭐야? 검찰이 또 이러네. 그러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방방 뜨니까 네. 저 팀장을 다른 한직으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좌천을 시켜. 누가요? 위에서? 하여간 위에서 그랬겠지.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유이관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아요. 그러더니 경로를 해가지고 아니 그 경무관 놈이 윤희관 경찰청장. 윤희관 경찰청장이 압력을 넣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놈 조사해. 네. 이런 일이 잘 풀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인사혁신처가 해. 중징계 경우에는 그건 어디 사나요? 인사혁신처가? 독립돼 있죠. 독립돼 있어요. 행안부 소속이 아닐 거예요. 다시 돌아왔나? 옛날엔 독립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중징계가 예상이 된 거 이건 수사 개입이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뭐요? 인사혁신처에서 심의 결과 불문. 아. 그러니까 불문에 붙인다. 없던 일로 한다야. 아니 이거 그냥 돌아가셔.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 큰일 나요. 마약과의 그런데 전쟁을 이게- 선포한 정부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야? 이종호가 계속 이 경무관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야. 네. 이종호가. 아, 그 통화에 나오는 사람이? 임성근을 자기가 VIP한테 말했다 했던 네. 그 이종호가 이 조 경무관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경찰청장이 황당해 이번에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부 감찰이라도 해라. 그럼 내부 감찰로는 중징계를 못 때려.
그래가지고 진급은 안 되지만 결국은 저기 뭐냐 어디 화성 경찰서장으로 가더라고 이 조모 경무관이. 아, 네. 예. 그래서 어디 수도권 일원에 어디 시골도 아니야 경찰서장으로 보내. 아. 그러니까 이게 치안감으로 별 2개 못 따라줬지만 가장 중요한 징계에서 빼준 거야. 빼줬네. 왜 그리고 보여주는 경찰서장으로 간 거야. 아, 친하니까. 아니 이거 마약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아니 마약 거기서는 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하려는 거를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관련도 없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좀 그 정권에 부담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요? 그 저기 정권에 부담된다. 그거 부담되니까 그거 뭐 그거 개소리죠. 떼시죠. 예. 그럼 세관에 그 사람은 체포 안 한 거야? 인천 세관에서 그 마약 사범들 보내준 사람. 체포 그 누구를요? 사람은 처벌 받았어요? 아니 그런데 일단 수사팀 누구를? 이 사람. 수사팀 아니 수사는 했고 영등포 수사 다 경찰서에서 됐어요. 처벌은 했죠? 인천 세관. 아니 그런데 지금은 이 너무 부분이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수사팀도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화성으로 경찰서장 보내고 그러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이종호가 손대면 다 된다. 다 되네. 임성근도 보호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경찰 쪽에도 이종호가 손대니까 중징계 예상자 경찰청장이 징계하라 그런 게 그게 안 된다. 근데 이거 아니, 이거 받았던 사람이 수사팀장인데 이 사람이 경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열받은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전화 와서. 처음에는 막 이런 거 나 누구누군데 이러면서 그 압력을 행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압력감을 느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자기가 이제 보고해가지고 일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읍소 전화를 막 계속 하면서 나 진짜 승진도 안 돼서 힘들고 형편도 어렵고 뭐 이러니까 좀 봐달라 막 이러면서 한 2-3번은 더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을 완전히 열받게 만들었던 거죠. 아.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피해갔다. 그게 다 가장 피해갔다. 핵심이죠. 그게 핵심. 그래서 이 맞아. 경정이 그 경정이 지금 저기 뭐냐 그 압력을 넣은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어. 그래서 고발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판 박정훈이 있고 경찰판 임성근이 있어 여기에 똑같아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그럼 그 인천 세관을 봐주려고 했던 건 뭔가 또 인천 세관에서 일할 때 뭔가 있었나 그 사람은? 있었죠. 있었겠지. 인천세관에서 그러니까 근무를 했으니까. 근무를 했었으니까 그걸 봐주려고 했겠지. 어머, 너무한다. 봐주려고 한 네. 거죠. 그 대통령이 그 이제 말씀처럼 마약과 전쟁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선포하고 그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그랬어.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뭐 마약이 맞아요. 어쩌고 사법경찰 저쩌고 막 많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 아니, 상황을 나는 지금 이런 이 이종호라는 사람한테 딱 느낌이 야 얘 프로다. 진짜 프로네. 진짜 프로다. 아 그래서 이런 느낌이 보호하려고 들어요. 했나? 군인사 다 알고 국방장관 바뀌는 거 다 알고 무섭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뭐 정부 발표한다는 거 다 알고 도대체 이 사람은 이 경 거기에다가 뭐 저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새로운 거 하나 아유 봤어요. 폭로 좀 해주세요. 특종 좀 한번 해보게 우리도. 그 저기 검사 탄핵 알죠? 네. 4명의 검사가 탄핵되는데 그 중에 김영철이라고 아십니까? 김영철 알죠. 알아요. 김스타. 예, 김스타. 장시호 그래요. 김스타라고 네. 불렀잖아요. 그 이종호가 김영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도이치 때 자기를 조사한 검사. 아하.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김영철이에요? 저기 뭐냐 삼부토건 그 2세 그 감옥 가 있는 애를 서울구치소에 더 있느냐 마냐 이거 한참 이제 김규현 변호사하고 얘기하다가 이 정도 건은 김영철 검사한테 부탁하기 좀 약하다 이거야. 그런데 김영철 검사를 소개해주겠다는 얘기도 해. 그거는 그건 김기현 변호사에게 너도 출세하려면 잘 되려면 출세를 이 정권에 뭐 누구랑 연결해야 된다. 근데 김영철이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이었으니 이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 그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잘 해봐라. 어머나.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얘기도 나와. 그러니까 다른 거 같으면 허풍으로 치고 나갈 건데 이 사람의 평소 실력이나 네. 일처리 능력을 보면은 이게 이런 말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허풍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게 그냥 한 전략이야. 말이라. 그거는 전략이. 그게 전략이야. 근데 알고 앞으로 보니까- 뭐가 녹취록이 뭐가 많이 공개될 것 같으니까 거기 나오는 거 다 뻥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일단 실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전략이 됐고 네. 여기에 많은 언론이 실제로 넘어가요. 지금 국민의힘 패널들하고 제가 방송해 보면 네. 그 사람 원래 허풍쟁이고 맨날 자기가 시옥강한 사람 이렇게 다 돼 있어. 근데 다 알고 보면 돼 있어. 다 실행되고 이종섭은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는데 깜빵 안 갔어요? 한 10년, 20년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진짜요? 네, 그리고 네, 9월달에 나왔어요. 항소심 또 있어요. 9월. 그러니까 보석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유예 받았고 요번에 2심 또 이제 9월달에 판결. 어떻게 집행유예를 받아요? 주가 조작은 엄청 엄하게 벌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소 아니에요? 안 된 사람도 약하게. 있는데 왜 그래? 그게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어요. 에이. 그리고 아. 이 이종호에 대해 가지고 거기 카톡방에 그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부장 출신 송모 씨는 이종호가 입을 벌리면 여사가 다친다. 그 얘기가 제일 그래서 중요하죠. 정권에서 신경 써야 되는 인물이다. 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만약에 삼부토건 주가 관련해서 차명 계좌라도 김건희 여사랑 관련돼 있는 게 밝혀진다면 이건 진짜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막 이용해가지고 주가 띄우고 막 그런 거 약간 양평 교속도로 휘어가지고 하듯이 그런 그거를 거 지금 나는 의심 또 해먹으려고 했던 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그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자기가 손해봐도 뒤집어 쓴 대만큼 그런데 재산이 돈 있나 벌고 보죠. 튀어버린 건 김건희요. 그리고 처벌은 누가 받았냐? 이종호. 김건희가 아니라 이종호가 이종호야. 받았지. 근데 집행유예면은 대신 받을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정권에서 신경을 써준다 이러면은 이건 이종호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권에서 신경을 써줬다 이거죠.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다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이종호 변호사가 공수처 검사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그거요. 제보 이후 지금까지 공수처가 움직임이 없어요. 어떡해요. 지금쯤 사실확인에 나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안 공수처-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뭐 전화기도 좀 압수하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든 해야죠. 지금 뭐든 증거 해야지.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움직여야 돼. 이게 주가 조작이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없냐? 왜냐하면 주가가 5배 올랐을 때가 와. 그때 이 통화 녹취록을 잘 보면은 이거 정말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 사주들의 지분 매각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삼부토건이 986억 원짜리 규모의 철도 건설 사업에 착공했다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철도 공시에 뭐라고 나왔냐면 삼부토건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또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성실한 기업인데 이런 큰 건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배당받았어? 잘 일을 하고 있어요. 철도공사 일을 하는 거예요. 춘천과 속초 철도건설 사업을 아. 시공권을 따가지고 착공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986억 원 규모래요. 근데 와,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삼부토건과 대통령 게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그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뭐 구축한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한창 동안 이제 막 뜨고 그랬었잖아요. 네. 뭐 원희룡 정말 씨가 가고 특이해요. 뭐 예, 왔다 난리가 갔다 하고 막 났잖아요. 난리가 난리가 났잖아요. 났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한 거 중에 그 3부 내일 체크하고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거. 1부, 2부, 3부 골프 친 거야. 그래서 야간 골프라고. 예, 그랬다고. 야간 골프야. 근데 군대 거기에는 야간 야간 3부가 없다며? 골프가 없어요. 없는 야간 데서 골프 시설이 없어. 아예 없는데. 아예 없어. 아예 없고. 국민은 진짜 완전 기만한 거죠. 예.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나 요즘 거의 뭐 이게 뇌 용량이 부족해 이거 따라잡느라고 아주 고생인데 이 3부 내일 체크하고 그 카톡방이 공개된 때가 지난달 6월 25일입니다. 네. 이게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멤버 중에 하나인 최모 씨 사업가가 박정훈 내령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박정훈 내령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네. 그랬는데 거길 찾아와가지고 거기 카톡에 나오는 3부는 골프 1부, 2부, 3부다. 라고 갑자기 얘기해요? 갑자기 얘기를 해. 도둑이 재발전이야? 김규현이 나쁜 놈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진짜? 근데 박정훈은 이게 뭔 생뚱맞은 그러니까. 얘기야? 왜 나한테 찾아와 지랄이야? 이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박정훈이 사관 85기생이거든요. 네. 그 동기회장을 찾아가서 야, 이 3부는 골프야. 이랬는데도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의 의원 보좌관을 찾아와서 3부는 골프입니다. 어떻게? 김기현이 믿지 않.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느 날은 이제 처음엔 변호인이 한 번은 그런가 했는데 그때 딱 깨달은 거야. 뭐가 3부가 이 뭐가 지금 있다. 이 저기 저 카톡방에서 진짜 맞고 싶은 게 임성근, 박정훈 이게 아니라 3부구나. 아. 근데 그 사람이 에이전트로 이래 돌아다니면서 사방 3부는 골프다, 3부는 골프다 이랬는데 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그랬는데 그 배우가 송씨 같은 거야. 아. 이게 저 사람 혼자 저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멤버들이 네. 그때 맨 마지막에 이종호가 3부 체크하고 이러는데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김기현만 이게. 빼고 다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3부 토건이 맞구나 그랬는데 그 얼마 후에 공수처에 녹취록이 넘어가는데 그 녹취록을 보니까 3부 토건 얘기가 무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네. 진짜 그래서 그걸- 요거는 제가 제일 먼저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 3부는 3부 토건이 맞다 이런 걸 다 네,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리를 다 해줬어요. 네. 그래도 아무도 나한테 이의제기 못해. 아. 그래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저 녹취록이나 그 단톡방에서 이 드러나는 진실에 진짜 두려웠던 거는 박정훈, 임성근이 아니고 삼부 토건이었던 거야. 어머나. 3부. 그럼 3부 토건에 집중 조사하면 되겠네요. 관련된 주식, 주가, 뭐 이렇게 사 배당받은 사업 관계가 절차가 뭐 또 맞았는지.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거나 그래가지고 그 저기 주주들 그 저 오너들의 그 지분 이동을 추적해야 돼요. 뭐냐면 내 주식 5,000원으로 올랐네? 얼른 팔어. 그렇지. 그리고 떨어졌네? 얼른 사. 이래서 지분은 유지하되 수익은 올리는 방식. 우와. 이게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게 수사팀 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특검법을 지금 뭐 공수처에서 움직이질 않는다니. 참나 환장해. 그러니까 이걸 조사하는 기관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공수처에 법무법인 인월 출신들이 다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법무법인 인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게 법무법인 단박, 법무법인 뭐 다전, 법무법인 인월 이런 건데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공수처에 다 많이 어머나. 들어가 있고 특히 송창진 부장 같은 사람이 공수처에서 처장 대행도 하고 차장 대행도 그게 지금 하고 그게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 사람이 할 때 이종호 그 변호사였다. 그러니까 법무부인 인월의 변호사가 5명인데 그 인월에. 5명이 전부 다 이종호의 그 변호인으로 이름을 다 올렸었고 그 중에 심태민이라고 하는 변호사 지금 이제 공수처에 검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네. 6번인가를 피신 조사 받을 때 같이 들어가서 했던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그거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그 특수부에서도 있었었고 이런 되게 많이 했던 또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사였다가 다시 이제 검사 들어간 사람이 또 여기 공수처에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 공익제보자가 녹취록 들고 가가지고 다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이종호 씨 변호를 맡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다 보내줬다. 막 그래서 그런 윤석열 거죠. 대통령이 공수처를 믿고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최혜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 특검법을 안 받는 명분인데 다 심어놨었네. 그래 윤석열하고 함께 있었던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다 공수처에 라인들이 다 있어요. 멤버를 이렇게 네. 구성할 수가 있어요? 공수처인데? 아니 그렇게 미리 이게 가능해? 그런 라인을 짜놓은 건가? 그 1기, 2기가 네. 있어요. 공수처 검사들이 1기 검사들이 있고 2기 검사들이 있어요. 네. 공수처 1기 검사들은 그 라인들이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1기 검사들은 지금 다 나가버렸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김성규 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또 대통령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 공수처에 원래 이력서 몇 번 냈는데 안 됐었어. 네, 검증 안 돼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다 됐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지금 해도 남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또 공수처에서 이 대통령하고 좀 친하고 인연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라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방금 네. 어떤 언론에도 공개한 데는 특종 하나 네, 막 주세요. 저한테 도착했어요. 네, 중요하죠. 네. 내일 이거 언론에 어디까지 이거 기자들이 쫓아올지 모르겠는데 네. 임성근이 임성근. 지난번 입법 청문회 출석했을 때
고석 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어. 그게 뭐야? 아느냐? 고석 변호사를 고석은 아냐고.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아 그래 그래 이번에 기억나요. 용인수지에 공천받아서 출마했다가 나갔었죠. 부승찬한테 500표 차이로 아, 진 패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네. 윤석열의 최측근이에요. 아, 네.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그 저기 법사위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랬고 그 8월 1일 날 임성근이 반가 휴가를 냈는데 네. 경기도에 법조인을 만나러 갔다 그래가지고 고석 아니냐. 그래 그래. 그리고 이 고석이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영향력을 발휘했단 그래서 말이에요. 항명죄로 만들어버린 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통화 기록에 여기 수상한 기록이 아까 점심 때 하나 네네네. 있어서 분석을 하는데 네. 뒷자리에 8485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게 누군지 확인이 안 됐다가 네. 방금 전에 확인이 됐는데 네. 고석이다. 고석 변호사. 아 연결이 그래가지고 다 맞네. 거기 저기 용인 수지에 야. 갔던 거예요. 뭐 풍덕천 내천동인가 뭐 있어. 우리 동네네 용인에. 거기 가가지고 지금 보니까 번호가 거기서 이제 뭐 고석 변호사. 도착했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겠죠. 아하. 네. 그래서 저기 한 15분 내외로 추정되는 만남이 있는데 이 당사자가 고석으로 방금 확인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일은 저기 뭐냐 국회 위증한 증거가 여기 딱 그렇네. 그러니까 처벌 모른다 받아야 그랬는데. 아. 여기 고석은 윤 대통령하고 직통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진실이 직통 라인. 밝혀져요. 이게, 밝혀지네. 그동안에 거짓의 아성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입니다. 이거 지금 저 속보 아주 최초 공개야. 이거. 다행입니다. 아. 의원님하고 지금 얘기하면서 전화를 막 보시고 막 이런 게 어. 예, 우리 프로가 또 보시는 여러분들이 아주 보기 있어요. 최첨단이라니까. 최초. 아, 특종. 이 정도면은 탄핵 사유가 차고도 넘치죠. 이게 증거들이 이렇게 그런데. 많은데 공수처를 어떻게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 다시 멤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을 지금 놈이 조사를 안 하나도 하는데. 없어요. 인권이 썩었지, 권익이 썩었지. 그나마 공수처가 하겠지 하고 갔더니 거기마저.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제보자가 얼마나 그 모멸감을 느꼈겠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제 신상 까버린 게 이런 게 그렇지. 이런 거. 아니 근데 그 제보자 김규현 씨가 권성동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권성동 의원이 음모설을 제기하잖아요. 자꾸. 그렇지, 그렇지. 민주당하고 메신저 유착관계.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데 민주당하고 유착한 적이 없이 그 제보자는 작년 9월에 저한테 제보를 했거든요. 네. 그때 카톡방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10개월간 갖고 있던 거예요. 제보자 그 상황을 보면서 하자고. 그러면은 저하고 접촉했으면 이게 정의당하고 유착이지 왜 민주당하고 유착? 거기서 정의당 얘기하는 거는 네. 그 이 김기현 변호사가 저번에 공천 받으려고 이제 국회에 나오려고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민주당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이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얘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더 나간 것이다. 뭐 또 이렇게 좀 서로 주장하면서 얘기가 좀 아니 엇갈리는 근데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 이외에는 아무한테도 알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박정원 대령 변호인들이 최근까지 모르고 있던 건입니다. 아, 그 정도로. 거기서도 공유가 안 됐어. 얘기 안 거기서도. 했다며. 그러니까 거기 박정원 대령 변호인은 가끔 내가 해병대 예비역에 로비 조직이 있다. 난 사실 이종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가 로비 라인으로 의심되는데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다. 얼마 있으면 이게 김건희 게이트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김정민 변호사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는 거 털어놓으라고. 네. 왜 자백을 안 하냐고. 아, 네. 근데 그거는 저기 제보자가 한다. 이래가지고 하다가 한 달 전인가? 조금 더 그 전에 그때서야 공유가 됐고. 그렇지 만약에 이걸 정치적으로 써먹으려면 선거 때 터뜨렸죠. 그렇겠죠. 그래고 민주당에 그렇지. 줘버리지. 그러네. 그랬으면 지금 좀 공천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더 압승액이 200석 맞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어쨌든 김기현 변호사는 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종호 씨가 그동안 잘해줬대요.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 인간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 밝혀야 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신저 공격하면서 이제 자기를 되게 불순한 의도를 그러니까. 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몰아버리니까. 그렇게 그 자기가 아주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수처 갔더니 이게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한테 웬일이야. 준 변호사. 거잖아요. 그것도
저기 진술하고 나와서도 나중에, 전혀 나중에 상상도 알았지. 못했던 일인데 한 법조인이 제보를 해준 거야. 아. 조사받고 난 뒤 이틀 뒤에 그 조사한 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이라는 거를 제보해줘서 얼마나 머리가 하였을까요 그때 김기현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아니 이게 뭐 진짜 공수처를 믿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담당해준 사람이 송창진이에요. 그 사람이 최병 특검 이거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기다 가서 해라 이 사람들. 아. 같이 거기도 있었던. 이종호 변호 거기 이종호 변호사. 같이 검사했고 너무 그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다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 이상- 모른 척하고 있다가. 거기는 그러네. 완전한 윤석열 라인. 너무 무섭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 공수처에서 뭔가 그렇지. 압색하고 전화번호 같은 거 이제 통신기록 확인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계속 그러고 막다가 이번에 이종호 변호사라는 게 밝혀진 다음에서야 이제는 그 임성근 전화번호도 경찰청이 아. 협조 얻어가지고 풀자, 뭐 통신기록도 확인해보자. 이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좀 조금 풀리고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이게 공수처도 내 말도 라인이야. 안 돼. 그리고 뭐 군도 내가 다 이렇게 지시하면 다 날 따라와. 물론 뭐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높은 분이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과연 여기서 무너질까? 전혀 그 생각 못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수정해야 될 게 네, 뭡니까? 고석 변호사인지 이 포는 거의 확실하지만 네. 근데 혹시라도. 마지막 확인 절차는 남았다네. 아. 네, 이게 또 마지막 뭐 내가 확인, 그렇지. 고발당할까봐 이게 그렇지. 계속 보내오는구만. 예, 마지막 아. 확인 그래서 절차. 네. 저기 그 지금 이 고속 폰으로 변호사가 핸드폰 번호 까면 되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그 이상한 답변이 왔어요.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고 그러면서 저기 뭐냐 이상해. 번호는 맞는데 안 받아. 그런데 이상하게 보냈어요. 저기 혹시 귀하도 기자? 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자가 왔네. 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겠죠. 벌써부터 거쪽도 의심하는 거야. 도둑이 다 재발저리는 거예요. 스팸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정체 확인이 없으면 스팸으로 등록 예정. 야 머리 좋네. 진짜. 그럼 바로 보내면 받아서 되죠. 고석이란 말을 끝까지 안 하면서 먼저 전화한 사람을 확인해 보려는 거야. 고석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문자로. 아니면 스팸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이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 예. 저는 이 공익제보자 답답해하지 마세요. 내일이면 알 수가 있어. 아, 그래요? 내일 봅시다. 네, 내일 봅시다. 그래서 이게 네. 지금 이 모양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최종 확인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근데 그 라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기다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밀접하다 이종섭 이 사람은 우린 다 확인했잖아요, 증거로. 네. 대통령실과 가깝. 그러니까 보세요. 임성근도 누구한테서 고석을 소개받았겠냐고. 그리고 그래. 고석은 윤 대통령 대리인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VIP하고 네. 이종섭 장관하고도 통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대박이네. 8월 1일 날 그러니까 사건 이첩도 하기 전에 먼저 만나고 있었잖아. 이 사람을. 아. 이상하네 진짜. 이것도 내일 또 이거 내가 방송에서 이거 해석해 줄 게 많네 이게. 저는 김규현 변호사 어. 공익제보자이면서 본인의 신분도 드러냈잖아요. 엄청난 용기와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방위적으로 그 보호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너무 지금 너무 중심에 있으니까 이 중요한 사건이. 네. 잘 보호를 해주시고요. 네.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여하튼 탄핵 청문회 지금- 하면 나와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내일 하면은 나오고요. 26일 내일 날 몇 시하죠? 내일 아침부터 청문회 계속 하는 아침부터 거죠. 예, 하나요? 그리고 26일 날 김건희 청문회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다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중계해줍니까? 네, 공중파에서 국회에서 뭐 공중파는 KTV 국회 방송에서 저희 스펙스에서도 내일은 특집으로 음. 계속 중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스픽스도 많이 좀 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예요. 제보자를 내일- 보호해줘야 용기를 내서 또 내부 고발자들도 나오고 막 근데 그러지 뭐 않을까요? 이 사회가 보호하는 쪽이 있다면 또 뭐 공격하는 쪽. 아니, 공격하는 근데 쪽도 많고. 나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올해 초면은 무너질 줄 알았거든. 저 네. 거짓의 아성이. 음.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네. 그러니까 진짜 즐겨. 촘촘하게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이 사법 시스템을 그러니까 박근혜 아니까. 때하고 다른 게 네. 박근혜 때는 뭐 나타나면 속절없이 무너지고 음.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네. 또 임기 내려놓겠다는 발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 무너지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 정권은 네. 완전히 국민 전체가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제 밝히라고 해도 네. 안 무너지네.
그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다르네 이게. 그래도 유시민 작가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일찍 내려오면 벌 주지 말자. 그냥 죄를 사해주면서 그냥 그럼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만 하는데 대한민국 진짜. 국민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네. 지금 온라인 청원이 140만이면 그럼요. 사실 실질적인 거는 진짜 막 몇 천만 이상이 탄핵을 외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청원도 네. 20일까지 토요일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더 또 늘어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야죠. 음. 네. 음. 자, 지켜야 오늘 됩니다. 마지막 광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네요. 네, 네네네. 특히 요즘에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보험을 좀 든든히 들어 놓으시면 네. 좋은데 더 착한 보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맞는지 그리고 진단해 주고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주는 곳이에요.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전화하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착한 보험이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세요. 네. 댓글. 분노의 댓글도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장애 투쟁에 나서야 한다. 뭐 이런 그 각오 다지시는 분들 계시고. 네.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내일 청문회 보면서 그러면 어떤 걸 눈여겨 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쟁점을 일단 눈여겨 보시고요. 네. 김규현 변호사가 출석하는 부분도 내일 굉장히 출석하나요? 그거고요. 또 방금 제가 속보로 드린 것도 고석 변호사와 연계. 이것도 이거 뒷부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것도 그런데 전달해서. 위증이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부분들 너무 많아요. 그때 뭐 증인 선서했었다고요? 아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아. 어쨌든 내일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보고서 지난번에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임성근도 나오나요? 내일 청문회 때?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안 나올 것 같은데 100%. 원래는 다 나온다고 뻥치 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약간 꼬리를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안 나오면은 여하튼 안 나오면 처벌되기도 쳐들어간다. 하고. 네. 올라오려고 예, 붕짜 예. 붕짜. 그렇죠. 네. 안 그렇게 나오면 해야죠. 쳐들어가야죠. 네, 여러분. 청문회. 예,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안전 운전 또 주변의 안전 잘 살피시고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하루 쉬는 거죠? 예, 내일은 특집으로 합니다. 스픽스 특집. 특집으로. 예. 역전의 용사들 감사합니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